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ds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YTN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통과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옥시 임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2011년 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이래 5년이 지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정부 집계로 140명이나 되는 대형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시작된 지 무려 5년 만인 지난 1월 본격적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데 대해 시청자,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의 범죄 소추권, 형벌권이라는 기본적 국가 기능이 원만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궁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 환경단체, 독성 실험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유통대기업, 많은 사망자 등이 연루되어서 헐리우드 추리 영화나 유명한 미국 추리 소설가 시드니 셸던의 작품의 단골 메뉴인 거대 기업 비리 성격까지 갖춘 이러한 사건인데 얼마 전 압수수색 결과 상당한 정계인멸 징후까지 확인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수사가 늦게 진행된 점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가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뉴스 마지막 부분에 오늘의 뉴스를 다시 정리한다면서 구조조정 건물살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야말로 구조조정이 건물살을 타고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 여당은 기업 노동구조개혁을 한 묶음으로 하길 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에 앞서 실업대책 등 사전 대안을 먼저 정부 여당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정부가 놓쳤다고 남탓만 하고 있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서 구조조정 건물세라는 제목보다는 구조조정 논의 건물세라는 제목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격식을 깨야 새로운 형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좋은 시도로 보였습니다. 제작진과 앵커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점권, 나연수 두 앵커의 호흡이 길어서 브리핑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90세 생일 보도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보도의 제작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우 공을 들여서 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관련 보도의 경우에 런던 특파원이 현지 분위기를 리포트로 전한 뒤에 엘리자베스 2세의 삶의 역정, 고난, 영국 사회의 여론, 부군인 필립공에 대한 사항까지 다양한 자료 영상을 찾아서 정성 들여 제작해서 시청자들이 상식을 넓히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통이 정성 들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라서 별다른 흠집이 없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개그맨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뉴스를 사회부를 전화 연결해서 한참 동안 보도했는데 그 뉴스가 과연 그만한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 리포트에서 경찰 표식을 달고 라는 어구가 있었는데 표식이라는 표현은 표지가 표준어입니다. 중국의 텐진항 폭발로 훼손된 자동차가 헐값에 유통되는 내용과 미국의 $20짜리 지폐 인물을 2020년에 바꾼다는 것은 뉴스 토픽거리지 이슈 분석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옥시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는 기사를 단신으로 처리를 했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한 감이 들었습니다. 이를 이슈 뉴스에 넣어서 다국적 기업인 옥시 측이 진정성이 없이 이메일로 사과한 점과 추가 지원금 50억 원으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좀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제작이 힘들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바쁠 경우에는 단신보다 전화 리포트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내 집 마련 3종 세트, 노인네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기사가 경제 기사입니다. 특히 제도가 바뀌어서 수치가 나오고 하면은 그래픽 설명이 있지만은 리포트만으로는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슈 분석으로 조금 더 쉽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 다시 허용해서 그래픽이 다소 이제 거칠어 보였는데 좀 더 이쁘게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에 대한 비판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맨 말미에 다뤄진 스포츠 뉴스에서 스포츠 뉴스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뉴스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그 자체에 관한 뉴스라기보다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개인에 관한 뉴스 또는 신상 소식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좀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승환, 박병호, 이대호, 김현수, 강영호, 주진수 모든 사람을 거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그날은 출장하지 않거나 별 활동이 없는 사람도 출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제가 그 어간에 다른 매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날 국내외적으로 분명히 다른 스포츠 활동은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 외에도 다양한 종목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 메이저리그에 활동하는 야구 선수 모든 사람을 거명하면서 시간을 때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균형을 잃은 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활동보다는 스포츠 자체에 관한 뉴스, 그와 관련된 선수의 활동으로 뉴스를 편성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통 일부에서 이제 에콰도르, 이것도 부정적인 뉴스인데요.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만 했고 그다음에 사상자가 몇 명인지 또 이재민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린이가 15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른은 어떤지 아마 수십만 명이라는 그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호소하는 인터뷰도 나왔고, 또 그래서 이 뉴스가 그 외신 뉴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남북한 관련된 거 빼고는 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에콰도르 지진 소식도 그 2분 8초 정도 방송이 됐는데 분명히 그날은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급한 뉴스고 아마 그 참 안타까운 뉴스죠. 근데 영국 여왕 뉴스는 한 7분,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막말이라는 거로 한 거 뉴스는 한 6분. 근데 비중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그 에콰도르의 이런 그 세계적인 비극적인 사태가 조금 더 그 부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 이제 남의 나라 얘기도 우리 생각처럼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글로벌이라는 얘기 시작된 지 20년도 넘었고, 특히 남의 나라의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것처럼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비춰질 때 한국이 좀 더 존중받고 좋은 이웃이라는 생각을 더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생각하는 우리 YTN 뉴스 채널이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선봉에 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 허용에 관한 보도에서, 제가 야구장을 잘 안 가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구장에
맥주보이하고 와인 택배를 둘 다 허용한다. 이렇게 처음에 그 자막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가 각각의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처음에 제시되어서 이 단어가 어디까지를 의미적으로 지배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접속할 때 의미적으로 이렇게 수식어의 지배 범위를 뭐 문장보호라든지 혹은 가운데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쉼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어순을 바꾸거나 해서 중의적인 해석을 좀 해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15년 전에 도난된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놨다가 검거된 사건 보도가 있었는데 뉴스 시작 부분에서 그 뉴스통 처음에 앵커가 이제 그 경매에 내놓은 그 사람이 문화재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모르고 내놨다가 결국 검거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부분에서는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발효 시점이 범행 당시가 아니라 경매 시장에 나온 날부터 기산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문화재 도난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있는데 기산 시점이 다른 범죄와 다른 것인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요 뉴스 뒤에 진행한 이슈 분석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 어려운 뉴스를 이슈 분석 코너에서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한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픽 글씨 크기도 좋았고 사진까지 넣으면서 편성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활톡의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관심이 꽤 있을 뉴스인데 그래픽 글씨도 큼지막했고 설명도 나름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 사용한 3종 세트라는 용어가 그 YTN의 아이디어를 본뜬 것이 아닌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뉴스에서 그 메이저리그 뉴스만을 보도한 것이 조금 역시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그 오늘의 프로야구 관중 포인트라든가 그날부터 시작됐던 뭐 LPGA 예상이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이 꽤 있었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스포츠 뉴스라고 하지 말고 오늘의 메이저리그 소식 이런 식으로 따서 했다는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와 와인 뉴스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뭐 사실 시간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치맥까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시면서 그 저녁 시간대, 저녁 먹을 시간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이 좋았나. 좀 그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힘들다 하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에콰도르 지진 설명에서 사실은 저는 어린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정말 아까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들이 좀 중심이 될 줄 알았더니 내용 자체는 그냥 일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이들을 더 중심이 됐다면 훨씬 이 지진에 대한 폐해라든가 또 사람들이 구호하든가 뭐 구조하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가 조금 근데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여기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 또 기업 자체 입장이라든가 해서 뭐 다른 프로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왕이면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생활통에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 저도 뭐 5종 세트하고 관련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는 사실 조금 어렵게 봤습니다. 그래서 3종 세트라는 게 3종이 어떤 게 어떤 거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이창명 종일 잠적 그 문제는 사실은 참 길었는데 처음에 내용이 들어갈 때 보면 거기서 그 어떤 사고 난 분야에 막 동그라미 있는 모양을 손으로 다 계속 여러 번을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몇 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저기 사건이 생겨서 교통사고 나서 저런 건지 뭐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많이 여러 번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여줬을까 하는 게 조금 제가 어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통 그 빈손 국회 대나 막판 대타협 기대 관련 보도에서 배경 영상을 보면 노동법 관련 내용을 할 때는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또 의료법 관련은 그냥 병원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보면 단순한 화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료법 뭐 이렇게 관련해서 노동법 관련해서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이런 부분을 표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화면으로 한 번 정도 보여주는 것도 시청자 이해에 좋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집단 탈북 동참하는 식당 종업원 7명 공개 보도 관련해서 그 CNN 기자가 그 인터뷰 영상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앞뒤를 보지 않고 자칫하면 그 장면만 보면은 일부 시청자들은 조금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초등학생이라든가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이런 좀 분들이 볼 때 자칫하면은 이게 내용을 일반 시청자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진짜 납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 추구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은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캠퍼스 24와 뉴스큐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교나 학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새로운 선생님들은 어떠할지, 이러한 기분은 새 학기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 이면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새 학기 일부 대학교의 잘못된 OT나 MT 문화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자 하는 신입생과 이들을 적응시키려는 기존 구성원들 간의 성급한 행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문화가 강요되는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YTN DMB 프로그램 캠퍼스 24에서는 재능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건전 MT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캠퍼스 24에서는 알차게, 뜻깊게, 보람있게 건전해진 대학교 MT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제2의 창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아주대학교를 찾아갑니다. 캠퍼스 24는 대학 생활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앞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늘날의 대학 소식과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학의 OT나 MT 문화가 수면으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음주하여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은 일부 대학의 잘못된 OT나 MT 문화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된 캠퍼스 24는 이러한 잘못된 MT 문화를 탈피하여 건전 MT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대학 MT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공 과목의 특성을 살려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 아이들과의 추억을 쌓는 모습, 노인정을 방문해서 스스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 등 음주와 잘못된 놀이 문화로 점철된 MT가 아닌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 MT의 모습은 긍정적인 MT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전 MT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소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례로 소개된 건전 MT는 전공 과목의 특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물리치료학과와 식품위생학과 등이었는데요. 대학 전공 MT뿐만 아니라 취미나 유사한 관심사 아래 모인 대학 동아리의 건전 MT 문화도 소개되었다면 대학 생활의 다양성을 더욱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대학의 불건전 MT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현상이나 일반 대학생의 다양한 의견이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건전 MT 문화를 만드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대학 생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는 황사 마스크를 쓰면 되지만 운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진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과 함께 우리나라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보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는 바람에 딸려오는 모래를 가리켜 황사라고 부르는데요. 황사는 그동안 봄철만 되면 기승을 부렸습니다. 최근에는 중금속과 매연 등 코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큐는 다양한 뉴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사란 무엇이고 미세먼지를 동반한 황사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잘 전달했고요. 단순한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이용하며 얼굴과 눈을 꼼꼼히 씻는 것이 좋다는 등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뉴스큐에서는 자칫 잊기 쉬운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황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차량 안을 환기하는 법이나 필터 교체의 중요성 등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보다 이러한 직접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자라는 과격한 표현보다는 순화되거나 완곡한 표현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위협도 자연재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 피해를 막으면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뉴스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전달해주는 뉴스큐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